플렉스팀 이혜정 컨설턴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플렉스의 기본적인 설정을 안내 드릴 건데요. 빠르게 만나러 가보실게요. 이렇게 플렉스 로그인을 하시면 하단의 설정 부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 설정 탭으로 진입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회사 기본 설정, 그리고 인사정보 설정, 근무 설정, 휴가 설정 이렇게 4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 회사 정보 넣어주시는 내용, 간단하게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미지도 업로드 해주시고 회사명 당연히 넣어주실 수 있고요. 각각의 항목들의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 직인 설정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 생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회사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직인을 생성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직접 업로드를 통해서 도장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면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도장 이미지도 업로드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직인은 어디서 쓰이느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전자계약 등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쉬는 날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가 법정 공휴일은 기본적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매년 법정 공휴일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회사에 쉬는 날을 추가하실 수가 있잖아요.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진입하시면 대체휴일 같은 것들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로 설정하실지 이런 거는 내부적인 운영사항에 따라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쉬는 날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직접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는 날 설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정으로도 운영하실 수 있지만 유형마다 저희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지사를 운영하시면 외국인 직원분들한테도 적용되는 내용들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담으실 수 있도록 여기 쉬는 날 유형별로 설정하셔서 관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쉬는 날도 이렇게 쉽게 끝났어요. 회사 기본 정보 설정은 마치셨고요. 다음으로는 인사 정보 설정 부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직도 설정이에요. 그래서 조직도를 잘 설정해 주셔야지만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승인 조직들이 잘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기를 통해서 같이 함께 조직도도 설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본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엔터를 넣어서 조직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요 하위 조직 같은 것들도 바로 여기서 이렇게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회계팀, 인사팀 이런 식으로도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하이라키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빼시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하위 조직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름도 변경하실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하시고 숨기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도도 편집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직위 설정, 직책 설정, 직무 설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정 부분들을 추가하기를 통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무 설정이에요. 그래서 플렉스에서는 근태 관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무 유형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근무 유형 이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별로도 근무 유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구성원별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플팀에 대한 근무 유형을 설정을 하시면 일하는 방식, 고정 시차, 선택적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정 출퇴근일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 근무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시고, 이런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 같은 것들도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하단에서 보시면 입력 설정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근무 기록이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올리시면 저희가 설명도 해드려요. 그래서 별도로 구성원분들이 근태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출퇴근 시간이 입력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구성원을 신뢰하는 문화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근무 기록이 미리미리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실시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C라든지 모바일에서 플레이 버튼을 통해서 실시간 근무를 기록하실 수가 있으세요. 켜고 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정시 출퇴근 허용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실시간 휴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플레이 버튼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병원이라든지 갑자기 좀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에 그 재생 버튼에서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휴게 시간을 기록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다시 자리에 오시면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휴게를 기록하실 수가 있고, 요거 역시나 토글을 켜고 끄시면서 설정을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정 근무 시간 초과 허용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플렉스는 52시간을 준수해서 근태 관리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52시간이 초과되는 근무 자체는 반영이 안 되어요. 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합의 내용을 거쳐서 우리 회사는 법정 근무 시간도 초과를 허용한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토글을 켜서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단에서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은 근무 유형이 추가가 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 유형들을 여기서 세팅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근무 정책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템플릿은 제공해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삭제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격 근무, 보통은 회사에서 재택근무 요새 많이 하시니까 재택근무라고 이름도 수정하실 수 있고 근무에 대한 설명들도 짧게나마 기록해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상세 설정에서 보시면 사용 가능 시간들도 제한 두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재택 같은 경우에 매주 2일만 허용해요 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구성원분들이 재택을 넣어주실 때 팀 내 공유할지 전사 공유할지 하면서 스케줄들도 미리 확인하시면서 미팅 잡을 때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야간 근무라든지 휴일 근무 등록 허용 부분들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재택근무를 넣는다면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승인 참조 대상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1단계별로 조직장님 아니면 2단계에는 누구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서 승인이라든지 각각의 참조 라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 승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승인을 설정해 주시면 우리 회사의 룰에는 3일 이후에는 자동 승인하는 정책이 있다. 너무 바빠서 좀 챙겨보시기 어려우시면 3일 이후에 자동 승인 같은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운영사항들을 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무 정책도 만들어 보셨고요. 굉장히 다양한 근무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춤 근무 이름도 넣어주시고 또 예쁘게 또 이모지도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우리 회사의 근무 정책을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근무 승인 알림 설정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만약에 출입문 통해서 근태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놓치실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주 52시간이 넘어버리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산 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아까 그 재택에서 보셨듯이 승인 참조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동일하게 저희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별 승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 근무 수정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분들이 과거 근무를 수정할 때 승인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포괄임금, 법정 근로 시간 내용들도 여기서 언제 승인 참조 알림을 보내나요? 라는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무 정책도 마쳤고요. 네, 마지막 휴가 설정만 잘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휴가 설정 쪽으로 진입하시면 이렇게 연차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 우리 회사의 기타 휴가들을 이렇게 세팅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휴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가예요 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삭제하실 수가 있고요. 네, 플렉스에서는 굉장히 휴가 부여 방법들도 다양해요. 그래서 매년 지급할지, 신청 시 지급할지 이런 옵션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설정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는 또 백신 휴가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신청 시 지급으로 백신 휴가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 연차 소진 시 지급, 무급 휴가라든지 아니면 병가 휴가라든지 아니면 무제한 연차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일 경우에는 연차가 모두 소진이 되고 추가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정들도 각각의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들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하러 가볼게요. 연차 정책 설정을 보시면 연차 기산일에 따라서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연차 사용 단위 저희는 시차까지 허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반차를 우리 회사는 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연차를 넣어주실 수가 있고 연차 부여 기준일이죠. 원래 법적으로는 입사일에 따라서 알맞게 연차를 부여하는 게 법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입사자 월차라고 하면은 신규 입사자분들이라든지 중도 입사자분들 그래서 매월 개근시 1일씩 부여하게 되고 그리고 최대 11개를 부여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입사자 1년 만근 연차. 그러니까 내가 입사가 1년이 됐을 때는 15개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원래는 이게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회계일 기준으로 많이 운영하실 것 같아요. 입사자마다 입사일자들이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관리자님들이 연차를 하나하나씩 부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법적으로 우리 회사의 회계일 기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것들도 운영이 가능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자의 월차, 당연히 입사자 1년 만근 연차들도 이렇게 보시면 옵션들이 되게 저희가 다양하게 제공해 드려요. 우리 회사에서는 뭐 입사일에 11개를 선부여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옵션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입사자 1년 만근 연차에도 첫 회계일에 15개를 부여할지 아니면 요새 뭐 대부분의 회사가 그럴 것 같아요. 비례 연차로 부여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여 설정 같은 경우 우리 회사에서는 뭐 추가로 더 주기도 해요 라고 할 경우에는 뭐 1번째 회계일 그런 부여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각각의 시간, 분단위, 일단위까지 이렇게 설정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차 부여 일정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입사자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입사일을 미리 넣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1일쯤에 입사하신 분의 연차는 어떻게 부여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 플렉스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보여드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옵션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경우에는 직접 우리 관리자님들 입사자 기준으로 넣어보시고 내가 지금 몇 개의 연차를 받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고 옵션들을 각각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에서는 연차도 자동 소멸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연차 촉진도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월차, 연차 나눠서 각각의 소멸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연차 촉진이라는 거는 보통 회사에서 연차는 1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차를 어떻게 보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촉진을 할지 되게 다양하게 설정하시고 운영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연차 일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우리 관리자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내용인데 플렉스는 이렇게 자동으로 촉구 설정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촉진이라든지 역시나 연차 사용 계획을 받을 때 승인 참조 대상자도 설정하셔서 구성원분들이 본인이 자녀 연차를 확인을 하고 각각의 언제 쓸지 계획서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연차 사용 재촉도 저희가 해드려요. 그래서 제출 기한 동안 매일매일 연차 작성해주세요. 계획서 작성해주세요 라고 재촉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계획 일정 알림도 보내드려요. 연차 사용 계획을 구성원분들이 사용 계획을 찝어서 주실 텐데 뭐 연차 그 사용 계획일 10일 전부터 계속 일정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드리는지 그런 설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토글을 켜주셔야겠죠. 이렇게 보시고 연차 정책 역시나 승인 참조 대상자를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 자동 부여 시작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연차를 이제 플렉스가 앞으로 이 일정에 맞춰서 부여를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연차를 좀 맞춰주실 때 지금 기존에 사용하시는 연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녀 연차도 있으실 거잖아요. 이제 플렉스에 온보딩 하실 때 연차를 한번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뭐 플렉스에서 뭐 3월 28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구성원분들의 연차를 맞출 거야 라고 하시면 3월 28일로 설정하셔서 이때 남아있는 구성원분들의 자녀 연차들을 플렉스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차 정책도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설정들은 마쳤기 때문에 이제 플렉스 이 위에서 구성원분들도 초대하셔서 이제 같이 구성원분들도 휴가도 사용하시고 워크플로우라는 전자결제를 통해서도 구성원분들 문서들도 올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또 구성원분들을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 탭에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성원 추가 우측에서 보시면 이렇게 한 명 추가하기, 엑셀로 일괄 추가하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나 중도 입사자분들 초대하실 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전사 온보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엑셀로 일괄 추가하기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템플릿을 활용하셔서 업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템플릿 다운로드 받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을 선택해서 엑셀로 만들어 주셨으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고 구성원 추가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초대 메일을 바로 보내실 수도 있지만 구성원분들의 그런 정보들, 인사정보, 계약정보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모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서 나중에 초대하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중에 초대하기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초대 전 현황들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성원 인사정보는 어디서 업데이트를 해요? 여기 정보 대량 변경에서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인사 개인정보, 뭐 아니면 근무정보, 계약정보 이렇게 갈래로 나뉘어서 각각의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입하시면 이런 웹폼 형태를 만나시게 되세요. 이거는 엑셀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거의 대부분 뭐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셔서 기본적인 엑셀 데이터 값들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직위나 직무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회사 정보 설정하셨을 때, 기본 설정하셨을 때 그때 맞춰주셨던 내용들을 각각에 넣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들 쭉쭉쭉쭉 보시고 기본적인 데이터들 여기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사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보여드렸듯이 계약 정보들 또한 계약 금액이라든지 근로계약 시작일, 입사일 같은 내용들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들도 넣어주셨으면 저희는 정보도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전체 정보를 다 다운로드 받아볼래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뭐 인사 정보나 아니면 특이사항들, 우리 회사에 그런 유가기 단축 근무자들 몇 명이 있지? 중소기업 취업 통지세 감면 혜택을 받는 구성원이 몇 명이 있지? 이런 특이사항들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요청하기를 하면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여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초대가 완료를 해야지만 구성원분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들 다 맞춰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초대 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보내기를 해주시면 초대 메일들도 기본 아니면 신규 입사자용으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신규 입사자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온보딩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초대 메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되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신규 입사자를 되게 이렇게 잘 챙겨주는구나 라는 이런 조직 문화들도 고민해 보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팅도 하실 수가 있는데 수정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서 뭐 여기 메일 내용에다 언제까지 가입을 완료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 플렉스를 통해서 연차도 쓰시고 전자결제 문서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가이드들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실 수가 있으시죠. 메일 제목도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요청 정보예요. 그래서 구성원분들이 가입을 할 때 몇 가지 정보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서 이런 정보들, 필수 입력해야 되는 것들 아니면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분들 제출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다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관리자님들이 이거 제출해주세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더라도 구성원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요청 정보 없이 기본적으로 다 설정했고 업데이트도 했기 때문에 그냥 비밀번호만 입력하는 형태로 요청 정보들도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설정하셔서 초대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 초대에 성공했다라는 알림을 받고 가입 대기 중인지 정보 입력 중인지에 따라서 구성원분들한테 초대도 리마인드 해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구성원분들이 간혹 초대 메일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할 경우엔 이렇게 선택하셔서 다시 보내기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분들까지 초대도 완료를 했고요. 지금까지 플렉스 기본 설정하는 부분들 안내 드렸어요. 전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해 보시고요. 혹시나 어렵거나 혹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모든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채팅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진행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